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과 같은 삼고 현상에서 그저 손 놓고만 있어가 될 것이 아니다. 뭔가 이 시기에 마음의 양식이라도 단단히 다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연결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부동산 투자를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경매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내일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되느냐, 얼마를 써야 되느냐, 낙찰받고 나면 과연 이 물건을 어떻게 팔릴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토지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원칙이 없고 조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이슈에도 조급해하거나 걱정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룬 것을 짧은 시간에 자신도 이루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룰 모델로 삼는 것은 좋지만은 단시간에 추월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위험합니다. 운 좋게 몇 건 투자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이 또한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그런 부동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조건 상가격 급매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투자의 매력적인 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지 가격이 싸다고 좋은 물건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렴한 물건과 급매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급매물은 매도자의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하고 급매물만 찾는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규제가 많아지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을 두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아파트 투자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불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밥 지으면서 뜸을 충분히 들여야 당연히 밥맛이 좋겠죠.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투자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늘 등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죠. 적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미만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투자금으로 점점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부동산에 투자 감각을 넓히면서 다방면으로 도전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은 자칭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했고 그에 걸맞는 공부, 즉 이론과 실전을 한 결과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룰까, 해낼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토지 투자는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초보 투자자일수록 접근을 꺼리는 경우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보 투자자뿐 아니라 대다수 투자자들이 거의 다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꺼리집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 공부야말로 제대로 배워두면 변수가 적고 오히려 예측이 쉬워서 어느 부동산 투자보다 수월합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투자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가 처음 접근하는 부동산 종목도 아파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파트 투자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급과 수요를 늘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책과 같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토지는 어떻습니까? 부정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곳인지 아닌지만 알게 되면은 끝입니다. 오히려 토지가 쉽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더라도 가격이 보합되거나 설령 떨어져도 소폭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시세가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등락이 심하죠. 토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 중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최고로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최유효 이용을 전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투자할 때 건물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람직한 투자 모습이 절대 아니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비와 건축비가 합산된 가격으로 분양을 하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실무에서는 연 2.5%에서 3% 정도의 감가상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건물의 잔존 가치가 10%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것은 건물이 오른 것이 아니죠. 뭡니까? 토지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건물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지만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가치 하락분보다 토지 가치 상승분이 커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투자할 때도 반드시 토지의 가치를 알아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 장부를 보면은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죠. 그런 자산들은 진짜 재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모든 자산은
화재 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에 전부 다 가입을 하죠. 반면에 토지는 감가상각 대신에 해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수년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화재보험 가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토지는 일시적으로 훼손 가능해도 영원히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험 가입 자체가 필요가 없죠. 거기에다가 토지는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토지는 안심 투자 상품이 된다는 말입니다. 골동품이나 명화가 비싼 이유가 좋은 토지와 같이 생산은 되지 않고 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진짜 재산인 토지와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평수가 큰 것을 매매하고 싶어도 크기 때문에 팔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죠. 반대로 너무 작은 주택은 작아서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큰 건물을 잘라서 작은 건물은 덧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바로 토지와 차이점입니다. 큰 면적의 토지는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분할해서 팔면 되고, 너무 작은 면적은 옆의 땅과 합필해서 팔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과 합필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